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혼 후 13년. 서울 외곽 무료급식소 앞에서 재회한 처참한 전처의 모습에 강재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시찰차 방문한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배식대 앞 국자를 들고 300명의 국밥을 푸고 있는 여자. 헝클어진 머리, 상처투성이 손, 창백한 얼굴.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가느다란 손가락, 해맑게 웃던 아름다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녀. 도대체 지난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혼의 인생극장을 찾아주신 귀한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는 시간 내내 행복하세요. 서울 강남 제약사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70여 명의 기자들이 단상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죠. 5년 연구 끝에 탄생한 당뇨병 치료제 발표를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강재우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공기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41살의 그는 준비된 발표 자료를 덮어버렸어요. 비서실장이 단상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손짓했지만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혀 다른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죠. 재우가 스크린을 바꾸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화면에 뜬 제목은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합의금 2억, 사라진 이름이라는 슬라이드가 떴다가 곧 꺼져버렸어요. 조명이 깜빡이더니 회의실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어둠 속에서 재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마이크를 꽉 쥐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13년 전 버렸던 아이의.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질문을 쏟아냈죠. 하지만 재우는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13년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이 아니라 13년 전 제가 사람 대신 성공을 택한 그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사진이 달려 들어왔어요. 법무팀장이 재우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우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제가 미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껏 미쳐 있었던 거죠. 돈과 권력에. 재우는 단상을 내려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뒤따라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 강남 도심을 훑쳤습니다. 40년 동안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수없이 사람을 밟고 양심을 팔고 사랑을 버리며 쌓아 올린 탑이었죠. 지금 그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로비로 내려온 재우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 신초롱이었죠. 33세 그녀는 엉뚱하게도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멋있었어요. 진짜 영화 같았다니까요. 근데 정전은 좀 아쉬웠어요. 다음엔 제가 배경음악까지 준비해 드릴까요? 재우는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섰어요. 밖에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구청 차량이 한 대 서 있었죠. 아동복지 주무관 문갑수가 차창을 내리고 재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쉰둘의 그는 늘 그렇듯 속담 하나를 던졌어요.
세상 일은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더니 오늘은 용기 심은 데에 사람이 났네요. 재우는 차에 올라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문갑수가 핸들을 돌리며 물었죠. 아이는 요양병원 쪽에 있습니다. 엄마도 거기 계시고요. 엄마라뇨? 재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문갑수는 백미러로 재우를 봤어요. 13년 전에 헤어진 그분이요. 치매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재우는 창밖을 봤어요. 13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재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 오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사람을 택했습니다. 차가 서울 외곽 요양병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재우는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난간, 깨진 유리창 하나가 테이프로 대충 붙어 있었죠. 문갑수가 재우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이런 데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무연고 치매 환자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재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환자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어떤 이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우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문갑수가 앞장서서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 쪽에 계십니다. 날씨 좋을 때는 밖에 나가 계시거든요. 정원으로 나가는 유리문 너머로 가을 낙엽이 보였습니다. 재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정원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와 벤치들이 있었고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죠. 벤치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을 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으로 낙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표정은 하나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삶이 멈춘 것 같은 얼굴들이었죠. 재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사람은 잊어도 마음은 남을까요? 재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갑수는 그 말을 듣고 재우를 봤어요. 남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여전히 웃고 우시는 겁니다.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남아있거든요. 그때 병원 매점 문이 열렸습니다. 45쯤 돼 보이는 여자가 김밥 한 줄을 들고 나왔어요. 백설기였습니다. 그녀는 재우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새로운 보호자분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여기 매점 사장 백설기라고 해요. 김밥 하나 드실래요? 오늘 특별히 맛있게 쌌거든요. 재우가 손을 저었지만 백설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김밥엔 추억이 있어요. 저도 옛날엔 남편이랑 김밥 먹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혼자 싸먹죠. 남편? 김밥처럼 싸버렸어요. 딱 잘라서요. 백설기는 자기 농담에 혼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쓸쓸함이 비쳤어요. 재우는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갑수가 백설기를 저쪽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설기 씨, 저분 좀 혼자 있게 해드립시다. 백설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우는 홀로 정원을 걸었어요. 나무 아래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우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1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전처 이서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재호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서진은 손에 든 낙엽을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재우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을 바라보기만 했죠.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재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진은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갑수가 조용히 다가와 재우 옆에 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3년 전부터 치매 진단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을 잃으셨어요. 가끔 한 이름만 부르십니다. 지안이라고. 지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재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3년 전 서진이 임신했을 때 지으려던 아이 이름이었어요. 당시 재우는 불임 판정을 받았고 서진의 임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재우는 벤치로 다가가 서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진은 재우를 힐끗 보더니 다시 낙엽을 주었어요.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13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재우와 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재우는 그 사진을 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서진은 사진을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재우는 사진을 도로 지갑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서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죠. 13년간 혼자 살아온 흔적들이 손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때 사람 대신 성공을 택했어요. 당신을 버리고 회사를 택했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진은 재우의 말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낙엽만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재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당신과 우리 아이를. 문갑수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옛말에 씨 뿌린데 꽃 핀다더니 오늘은 눈물 뿌린데 사랑이 피겠구먼. 재우는 서진 옆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13년 전 저질렀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재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병원 1층 상담실입니다. 재우는 원장 앞에 앉아 서진의 차트를 받아들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3년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원장이 차트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2022년 11월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급성 치매로 진행됐어요. 단기 기억은 거의 없고 장기 기억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재우는 차트의 사진을 봤습니다. 3년 전 서진의 모습이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죠.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 당시 혼자였습니까?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딸과 함께 계셨어요. 이지안이라는 10살 아이였는데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재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안, 서진이 혼자 낳아 키운 딸이었어요. 재우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였죠. 그 아이가 제 딸입니까? 원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불안이 공란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진 씨가 가끔 그 아이 얘기를 하실 때 당신 얘기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미안하다고요. 당신한테도 지안이한테도. 재우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13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회사 일에 파묻혀 살면서 서진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잃었습니다.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진 씨에게는 양녀가 있었어요. 이한별이라고 10살입니다. 지금은 아동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녀요? 네. 정확한 사정은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서진 씨가 한별이를 입양했다는 기록만 있어요. 사고 당시 한별이도 함께 있었는데 다행히 경상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재우는 원장에게 한별이의 주소를 받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있었고 그 딸은 죽었고 또 다른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재우는 멈춰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았어요. 캔이 덜컹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재우는 캔을 집어들고 벽에 기댔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었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생은 원래 엉망이죠. 근데 그걸 정리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돌아보니 백설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밥 2줄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 더 드세요. 커피만 마시면 속 쓰립니다. 재우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백설기가 재우 옆에 섰어요. 전 5년째 여기 있어요. 매일 똑같은 사람들 보고 똑같은 김밥 싸고. 근데 알았어요.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는 거요. 저기 계신 분들 봐요. 다들 기억은 없지만 웃고 우시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재우는 백설기를 받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인생은 삼각김밥 같아요. 까봐야 속을 알죠. 대표님도 이제 까보는 중이잖아요. 백설기는 매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우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재우가 다가가자 문갑수가 재우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문갑수는 재우를 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가 좀 이상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찰 조서를 받는데요. 트럭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파손됐고요.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재우는 문갑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의라는 말씀이십니까? 단정할 순 없지만 의심은 됩니다. 게다가 합의금 2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서진 씨가 의식을 회복 못하셨으니 받을 수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재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억. 거액이었어요. 누군가 가로챘다면 그건 범죄였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문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죠. 전 이런 일엔 좀 베테랑입니다. 옛말에 씨 뿌린데 꽃 핀다는데 의심 심은데 진실이 피는 법이거든요. 그때 병원 뒤편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간 경비 신초롱이었어요. 33세 그녀는 경비복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재우는 초롱을 봤습니다. 초롱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 오늘부터 여기서 야간 경비 시작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왔죠. 뭐, 경비도 나름 괜찮아요. 조용하고 사람들도 착하고. 재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CCTV 관리도 합니까? 네.
제 담당이에요. 왜요? 재우는 초롱에게 부탁했습니다. 3년 전 영상 좀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초롱은 턱을 괴며 생각했어요. 3년 전이면 지워졌을 텐데요. 그래도 백업 서버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볼게요. 와,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 제가 BGM도 깔아드릴까요? 재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초롱의 엉뚱함이 긴장을 풀어줬어요. 부탁드립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다시 서진에게 갔어요. 서진은 여전히 낙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서진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서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실을 찾고 가족을 되찾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재우가 아직 회사 대표였던 시절이죠. 구청장의 전화를 받은 건 오전 9시였습니다. 기업사회 공헌 활동 차원에서 무료급식소를 시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재우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이미지가 중요했으니까요. 오후 2시 검은색 승용차가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우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무료급식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구청 직원이 재우를 안내했습니다. 철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치찌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홀로 들어갔습니다. 홀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5줄로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노인이었지만 젊은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국밥을 먹고 있었죠. 재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설 책임자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저희 시설은 하루 300명을 먹입니다. 대부분 무연고 어르신들이시고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형식적인 일정이라 생각했어요. 빨리 끝내고 회사로 돌아가고 싶었죠. 배식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국자를 들고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외투를 걸친 여자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은 익숙했어요. 국자를 들어 정확한 양의 국을 떠서 그릇에 부었습니다. 재우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재우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서진이었습니다. 13년 전 이혼한 전처였어요. 재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서진은 재우를 잠깐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다음 사람에게 국밥을 푸기 시작했죠. 재우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어요. 서진이 재우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여전히 재우를 보지 않았어요. 서진 씨?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누구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재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진은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봉사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는 분이세요?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봉사자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저분은 3년째 여기 계세요.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가족도 없고 연고지도 없어서
이곳에서 봉사하며 지내십니다. 치매라고요? 재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이래요. 기억을 대부분 잃으셨어요. 가끔 한 이름만 부르십니다. 지안이라고. 지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재우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재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서진만 바라봤어요. 서진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재우를 불렀습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다른 사람에게 국밥을 건네는 모습을 계속 봤어요. 그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13년 전 서진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어요. 지금 그 손은 국자를 들고 300명의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우쭐대는 동안 서진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급식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건물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지만 재우의 눈앞은 어두웠습니다. 구청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재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담배를 구겼습니다. 그때 문갑수가 급식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들고 있었어요. 대표님, 저분 이름이 이서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처입니다. 문갑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재우는 벽에서 몸을 떼고 문갑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딸이요? 네. 이지안이라고. 10살이었습니다. 재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안. 서진이 부르던 그 이름. 13년 전 헤어진 후 서진이 혼자 낳아 키운 딸이었습니다. 재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급식소 앞 길거리에서 재우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소에서 돌아온 재우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재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13년 전 이혼 서류였죠. 재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아래 불임 판정서도 함께 있었어요. 2012년 7월 15일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자연 임신 불가능. 그 네 글자가 재우의 인생을 바꿔놨었죠. 당시 서진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어요? 재우는 서진을 의심했습니다. 격하게 싸웠어요. 서진은 억울해하며 울었지만 재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으로 끝났죠. 재우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안, 그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진이 혼자 키운 다른 남자의 아이였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41년간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버린 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었나?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을 만나 서진을 이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3년 만에 다시 서진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재우는 급식소로 갔습니다. 서진을 데리러 왔어요. 봉사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재우를 봤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이분을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재우를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따라왔어요. 재우는 서진의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차에 타는 순간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좋은 곳이요.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재우는 백미러로 서진을 봤습니다. 13년이 지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진을 안내했어요. 재우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백설기가 매점에서 나와 따뜻한 차를 들고 왔어요. 대표님, 차 한잔 하세요. 재우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백설기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인생은 삼각김밥 같아요. 까봐야 속을 알죠. 대표님도 이제 인생 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우는 백설기를 봤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김밥엔 추억도 있지만 미래도 있거든요. 다시 쌀 수 있잖아요. 백설기는 매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우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 재우는 비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은 재우의 사무실로 왔어요.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우는 메모지에 이름 2개를 적었습니다. 이서진, 이지연. 이 두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찾아주세요. 김 실장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우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부탁드립니다. 김 실장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우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보다 사람부터 구하자. 사흘 후 김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에 서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3년 전 이혼 직후 찍은 사진이었죠. 그 아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서진, 2012년 이혼 후 반지하 월세로 이사. 2013년 3월 출산. 딸 이름 이지안. 출생신고서 불안공란. 파트타임 근무 다수. 2022년 11월 교통사고. 딸 이지안 사망. 본인 중상. 치매 진단.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지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녀였죠. 서진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한별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한별 10살. 서진의 양녀. 현재 아동보호시설 수용 중. 재우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서진은 혼자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고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억마저 잃은 채 살고 있었죠. 재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남은 가족을 지키겠다고. 13년간 도망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고. 문갑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우에게 말했어요. 대표님, 한별이를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더 늦기 전에. 서울 외곽 아동보호시설입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작은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문갑수와 함께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그려진 그림들이었습니다. 시설 원장이 나와 재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별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장은 재우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6개의 2층 침대가 보였어요. 12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별이는 지금 복도에 있을 겁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재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 구석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무릎에 공책을 올려놓고 무언가 열심히 쓰고 있었죠. 재우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재우를 힐끗 보더니 다시 공책에 시선을 내렸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별이지?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우는 한별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나는 강재우라고 해. 내 엄마를 알아. 한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재우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를 아세요? 응.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한별은 공책을 꼭 껴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절 못 알아봐요. 매주 토요일 가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보세요. 재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 아이가 매주 요양병원에 가서 기억 못하는 엄마를 만난다니. 재우는 한별의 공책을 봤어요. 뭘 쓰고 있었어? 한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엄마 기억 트레이닝 계획표? 재우는 공책을 넘겨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계획이 빼곡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부르기, 옛날 사진 보여주기, 손잡고 산책하기. 10살 아이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포기 안 할 거거든요. 한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우는 한별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1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슬프지만 강했어요. 문갑수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 눈빛이 사람 살려요. 재우는 한별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래? 한별은 재우를 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왜요? 불쌍해서요? 아니, 내가 필요해서야.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우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내 엄마를 지켜야 해. 근데 혼자는 힘들어. 내가 도와줘야 돼. 한별은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도 같이 있어요? 응.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우리가 자주 가면 돼. 한별은 재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좋아요. 가요. 일주일 후 재우는 법원에서 한별의 임시 보호자 자격을 받았습니다. 정식 입양은 아니었지만 한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재우는 시설로 한별을 데리러 갔습니다. 한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짐이 그게 다야? 네. 더 가져갈 거 없어요. 재우는 한별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한별이 창밖을 봤어요. 시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재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고층 아파트였어요. 한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우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한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시설 전체보다 넓어 보였어요. 한별은 입을 벌린 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다 아저씨 집이에요? 응. 이제 내 집이기도 해. 한별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별이 중얼거렸습니다. 와, 여긴 하늘이 가까워요. 재우는 한별에게 방을 보여줬습니다. 게스트룸을 깨끗이 정리해뒀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한별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여기서 자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내 방이야. 한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지만 환한 미소였어요. 재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재우는 한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어요. 한별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재우가 물었어요. 내일부터 학교 가야 해. 전학 수속해놨어? 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엄마 기억 트레이닝 계획표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병원 가야 돼요. 재우는 공책을 봤습니다. 한별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재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같이 가자. 우리 둘이서. 한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회사 대표가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한별이 재우의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 재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한별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셨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라면 끓였어요. 재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별은 조심스럽게 라면을 그릇에 담고 있었어요. 계란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별은 라면을 먹다가 재우를 봤어요. 아저씨, 엄마 사고가 이상하다면서요? 재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누가 그랬어? 문 아저씨요. 어제 전화할 때 들었어요. 고의일 수도 있다고. 재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별은 10살이지만 영리했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야. 한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면 국물이 그릇에서 흔들렸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우는 한별의 손을 잡았어요. 반드시 찾아낼 거야. 약속해. 그때 재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재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재우 대표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찾으시는 게 제 손에 있습니다.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3년 전 교통사고 CCTV 백업 파일입니다. 원본 말이죠. 재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험사 전산팀입니다. 당시 파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백업해뒀습니다. 양심상 그냥 지울 수가 없어서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밤 11시 요양병원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혼자 오세요. 절대 경찰은 안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우는 핸드폰을 쥔 채 멈춰 섰어요. 한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단서가 생겼어. 재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 11시까지 4시간 반이 남았어요. 재우는 한별을 봤습니다.
너 혼자 있을 수 있어? 네. 괜찮아요. 문씨 아저씨한테 전화할게. 이리 와서 같이 있어 달라고. 재우는 문갑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문갑수는 30분 후에 도착했어요. 재우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10시 반, 재우는 요양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주차장엔 차량이 몇 대 없었습니다. 재우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 병원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재우가 돌아보자 신초롱이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어요. 대표님,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초롱 씨, 혹시 누가 오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그때 주차장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재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초롱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는데요. 초롱이 나섰습니다. 전 여기 야간 경비예요. 수상한 사람 보면 확인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남자는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우에게 건넸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요. 하지만 풀 수 있을 겁니다. 재우가 USB를 받으려는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안 됩니다. 들킨 것 같아요. 남자는 USB를 재우 손에 쥐어주고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재우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백설기였습니다. 그녀는 야식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대표님, 초롱이도? 밤에 무슨 일이세요? 재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롱이 웃으며 말했어요. 와, 진짜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이거 완전 스릴러 아니에요? 백설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우는 주머니에 USB를 만졌습니다. 뜨겁게 느껴졌어요. 진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좀 쐬러 왔어요. 초롱이 재우 옆으로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표님, 그거 중요한 거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 전산학과 나왔어요. 암호 푸는 거 자신 있거든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재우는 초롱을 봤습니다. 이 엉뚱한 여자가 뜻밖의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우는 USB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이었어요. 하지만 이 안에 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갑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별이는 잠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갑수는 재우의 손에 든 USB를 봤어요. 구하셨군요. 네.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답니다. 옛말에 자물쇠 있는데 열쇠 있다더니 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별의 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한별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공책을 꼭 껴안은 채로요. 재우는 거실로 나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재우는 USB를 들고 신초롱을 찾아갔습니다. 초롱은 병원 경비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봅시다. 초롱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떴어요. 하지만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3위 자리 숫자 암호네요. 근데 조합이 1000가지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재우가 한별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별아, 언니 생일이 언제야? 2013년 3월 7일이요.
재우는 초롱에게 말했습니다. 307 입력해 보세요. 초롱이 입력했습니다. 틀렸어요. 재우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엄마 생일은? 한별이 대답했어요. 1977년 5월 12일이요. 512로 해보세요. 초롱이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됐다. 대표님 천재세요. 재후와 초롱은 영상을 봤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새벽 5시 횡단보도였어요. 서진과 지안이 손을 잡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재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초롱도 입을 막았어요.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했어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모녀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이건 고의잖아요. 초롱이 소리쳤습니다. 재우는 영상을 멈췄어요. 트럭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죠? 이 번호 기록해 주세요. 초롱이 메모했습니다. 재우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트럭 번호를 보냅니다. 운전자를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재우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안이 정말로 자신의 딸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재우는 지안의 유골이 보관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관리자를 만나 설명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의 아버지인지 확인하려고요. 관리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우는 한별의 법정 보호자 자격으로 동의서를 작성했어요. 관리자는 지안의 유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담긴 하얀 이빨이었죠. 이걸로 검사 가능합니다. 재우는 유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이빨이 13년 전의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우는 병원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려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양성이었습니다. 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아는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어요. 13년 동안 몰랐던 딸이었습니다. 재우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의심을 끝내야 했어요. 회사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재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지안 양은 제 친딸이 맞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재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13년 전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처의 임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진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는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생명공학 전문가 정아린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재우는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는 샘플이 정확할 때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샘플 채취 과정을 누가 감독했습니까? 저 혼자 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 감독 없이 진행된 검사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요. 기자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할인은 계속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샘플이 오염되거나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독립적인 기관의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재우는 당황했습니다. 할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우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잖아요. 대표님 혼자 샘플을 채취하고 혼자 병원에 제출했으니까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재우는 할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할인이 서 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할인은 재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오빠도 3년 전 비슷한 사고를 당했어요. 조작된 사고였죠. 그래서 이런 일엔 민감합니다. 재우는 할인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이 아니라 동료가 필요했어요. 그럼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함께 밝힙시다. 제가 원하는 건 진실뿐입니다.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검증하겠어요. 재우는 할인과 악수했습니다. 새로운 동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심도 생겼어요. 과연 누가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걸까요? 기자회견 다음 날 재우는 회사로 소집됐습니다. 이사회 긴급 회의였어요.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진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아시오? 재우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섰습니다. 회장은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 뉴스 기사들이 빼곡했습니다. 사고 은폐 의혹, 유전자 검사 조작 의심, 회사 이미지 추락, 회사 주가가 이틀 만에 15% 떨어졌소.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오. 이사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회사 일처럼 떠벌리면 어떡합니까? 기자회견은 사전에 협의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재우는 침묵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재우 앞에 던졌어요. 선택하시오. 사표를 내든지 모든 개인 활동을 중단하든지 이대로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재우는 서류를 받습니다. 사직서 양식이었어요. 재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틀 드리겠소.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우리가 결정하겠소. 회의실을 나온 재우는 복도에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실장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대표님,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에는 온라인 뉴스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재우는 몇 개를 읽었어요. 저렇게 돈 많은 놈이 왜 지금 와서 난리야? 유전자 검사 조작 아니냐? 회사 이미지 때문에 쇼하는 거구만. 재우는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재우는 한별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별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차에 타자마자 한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학교 안 다니면 안 돼요? 재우는 놀라 한별을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한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들이 저보고 가짜 가족이래요. 돈 받고 온 거 아니냐고. 재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한별은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도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재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별을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재우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저녁 요양병원에서 문갑수가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별이 보호자 자격을 재검토하겠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재우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압력이 센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도 한별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 재우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진을 보고 싶었어요. 정원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우가 옆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서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계속 말했어요. 모든 게 잘못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서진이 재우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재우는 깜짝 놀라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이 됐습니다. 백설기가 매점에서 나왔습니다. 재우를 보더니 차를 들고 왔어요. 대표님 힘드시죠? 저 뉴스 다 봤어요. 재우는 차를 받았습니다. 백설기가 옆에 앉았어요. 댓글은 세상에서 제일 싼 칼이에요. 아무나 휘두를 수 있고 상처는 깊게 남죠. 근데 알아요? 댓글 쓰는 사람들은 대표님의 하루를 모릅니다. 대표님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몰라요. 재우는 백설기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김밥 같아요. 힘들게 말아도 결국 맛있잖아요. 백설기는 매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우는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우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한별을 데려온 게 맞았을까? 회사를 버리는 게 정답일까? 집에 도착하자 한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책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기억 트레이닝 계획표였습니다. 한별이 재우를 봤습니다. 아저씨, 이번 주 토요일 병원 가요. 약속이잖아요. 재우는 한별을 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이지. 재우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지켜야 할 사람들은 남아있다는 것을, 회사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재우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언론은 재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합의금 횡령 의혹, 유전자 검사 조작 의심, 아동 이용 비난, 악플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회사 이사회는 재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학교에서도 한별은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은 심해졌고 선생님들조차 한별을 이상하게 봤어요. 한별은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재우는 회사 일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한별의 방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한별의 방문을 열었어요.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고 가방도 없었어요. 재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재우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엄마한테 오늘은 내가 먼저 갈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별이 혼자 병원으로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우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한별이라는 아이가 혹시 거기 갔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요. 재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별이 병원에도 없다면 어디로 간 걸까요? 재우는 급히 집을 나섰어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거리를 적셨어요. 재우는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재우는 생각했습니다. 한별이 갈 만한 곳. 병원은 아니었어요. 시설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재우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별이 가끔 혼자 가던 곳. 집 근처 낡은 놀이터였어요. 재우는 방향을 바꿔 뛰었습니다. 빗속을 가로질러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분을 뛰었습니다. 낡은 놀이터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완전히 젖은 채로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빗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재우가 다가갔습니다. 한별은 재우를 보지 못했어요. 재우가 한별 앞에 섰을 때 한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한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우는 무릎을 꿇고 한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왜 혼자 나왔어? 연락도 안 하고. 한별은 재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은 슬펐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 맞아요? 재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별은 계속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망한대요. 회사도 잃고 명예도 잃고 저 때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없어지면 아저씨가 편할 것 같아서. 재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가짜잖아요. 진짜 가족도 아니고 아저씨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짐이 됐어요. 재우는 한별을 꽉 안았습니다. 한별의 작은 몸이 재우 품에서 떨렸어요. 재우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우는 한별을 더 꽉 안았어요. 너를 데려온 건 불쌍해서가 아니야. 내가 필요해서였어.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어. 한별이 재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재우도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재우가 한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별의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재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한별에게 입혔습니다. 집에 가자. 감기 걸리겠어.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우는 한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한별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한별을 따뜻한 물로 씻겼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재우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돼. 약속해. 한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우는 한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약속할게.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별이 재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재우는 한별이 잠든 모습을 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재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오늘이 가장 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한별을 지키고 서진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재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재우가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짧은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퇴직 강력계 반장 한철수입니다. 재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3년 전 교통사고 수사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압력 때문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재우는 철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철수는 서류를 펼쳤어요. 사고 현장을 보세요.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자국은 오히려 가속한 흔적이에요. 누가 봐도 고의였습니다. 재우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검게 그어진 타이어 자국이 횡단보도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수사를 중단했습니까?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더 이상 파지 말라고. 증거도 충분했는데 갑자기 사건을 덮으라는 거죠. 누군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입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메모리였어요. 이게 복구와 키입니다. 대표님이 가진 USB를 열 수 있을 겁니다. 재우는 급히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고 철수가 준 키를 입력했어요. 파일이 추가로 열렸습니다. 영상이 하나 더 나타났어요. 사고 전후 10분간의 영상이었습니다. 재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트럭이 사고 지점으로 접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럭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었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재우는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트럭 운전석 옆에 누군가 더 타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보아 남자였습니다. 동승자가 있었군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이 진짜 범인입니다. 운전자는 그저 조종당한 꼭두각시였어요. 재우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철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낡은 문건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3년 전 현장 근처에서 회수한 겁니다. 출처는 확인 못했지만 대표님 회사와 관련 있을 거예요. 재우는 문건을 펼쳤습니다. 한 줄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문제, 지연, 해결, 처리, 예산, HP, 7억.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HP, 그 이니셜은 회사 이사 중 한 명의 이름이었어요. 황필순 이사, 13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하십시오. 상대는 권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재후와 악수했어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철수가 나간 후 재우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문건이 떠 있었어요. 7억. 사람의 목숨값이 7억이었습니다. 재우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황 이사의 행적을 조사해 주십시오. 3년 전 사고 전후 시점을 중점적으로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황 이사는 회장님의 최측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재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재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3년간 함께 일한 동료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한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었어요. 한별은 재우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학교 잘 다녀와. 한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재우는 한별의 뒷모습을 봤어요. 저 아이만은 진실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오후 김 실장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황 이사는 사고 직전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 직후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재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문건, 계좌 내역, 황 이사의 행적. 모든 게 연결됐어요. 하지만 재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재우는 정아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박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리는 1시간 후 카페에서 재우를 만났습니다. 재우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리는 진지하게 봤습니다. 이건 살인 교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하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재우는 하린과 악수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상대는 거대한 권력이었습니다. 재우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안을 위해, 서진을 위해, 한별을 위해. 이틀 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박종수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재우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박종수가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어요. 45살의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받아 그 짓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서 자수합니다. 재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박종수는 계속 말했어요. 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벌을 받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종수는 대답했어요. 황필순 이사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도 황 이사가 보낸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우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철수에게 전화했어요. 봤습니까? 네. 이제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대표님이 모은 증거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CCTV 영상, 문건, 계좌 내역, 박종수의 증언. 이제 황 이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오후 재우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한별도 함께였어요. 토요일이었으니까요. 한별의 엄마 기억 트레이닝 계획표에 적힌 날이었습니다. 정원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서진의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재후와 한별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한별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한별을 봤어요. 여전히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개의치 않았어요.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서진과 한별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문갑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재우 옆에 섰어요. 뉴스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씨 뿌린데 꽃 핀다더니 진실 심은데 정의가 피는 법입니다. 재우는 웃었습니다. 문갑수의 속담은 언제나 적절했어요. 한별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한별을 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한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저를 만졌어요. 한별이 재우를 봤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재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재우는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 옆에 앉았어요. 서진은 재우를 봤습니다. 여전히 누군지 모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강재우입니다. 당신의 전남편이고 지안이 아빠예요.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우는 계속 말했어요. 13년 전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임신을 믿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진은 재우를 가만히 봤습니다.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지안이에게 빚을 갚고 싶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재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안아.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재우는 서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네. 지안이. 우리 딸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잠깐 맑아졌습니다. 5분간의 기적이었어요. 서진은 재우를 또렷하게 봤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재우는 서진의 말에 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3년간 쌓였던 죄책감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재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설기가 매점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문갑수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훔쳤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군요. 문갑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다시 멍해졌어요. 재우를 놓아주지는 않았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괜찮았습니다. 5분이라도 서진이 돌아왔으니까요. 용서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재우와 한별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는 한별이 말했어요. 아저씨, 엄마가 오늘 저를 만졌어요. 처음이에요. 그래. 좋은 일이야. 계속 이렇게 오면 엄마가 저를 기억할까요? 재우는 한별을 봤습니다. 한별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럴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차가 출발했습니다. 재우는 백미러로 병원을 봤어요. 서진은 여전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우와 한별이 함께였으니까요. 재우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 찾아가고 매일 노력하고 매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용서라는 것을. 박종수의 자수 다음 날 재우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 문건, 계좌 내역, 박종수의 증언, CCTV 영상. 모든 것을 한 파일로 모았습니다. 오전 10시 정아린이 재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대표님, 제가 검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과학적으로 타당해요.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우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어요. 하리는 밤을 새워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린이 재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오늘 양심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제 오빠 이야기도 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다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재우는 하린의 눈빛을 봤습니다. 단호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오후 2시 재우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한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우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으로 황필순 이사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담당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살인 교사와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까지 적용 가능해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재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저녁 6시 재우는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외부 장소였어요. 작은 컨퍼런스 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속속 모였습니다. 재우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재우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화면에 문건이 떴어요. 3년 전 제 딸과 전철을 향한 교통사고는 고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제 회사 이사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재우는 계속 말했어요. 합의금 2억은 황필순 이사가 가로챘습니다. 제 전처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재우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트럭이 의도적으로 가속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게 사고입니까? 살인입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영상을 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정아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생명공학 전문가 정아린입니다. 처음에 저는 대표님의 증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검증한 결과 모든 증거가 진실이었습니다. 하리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양심 선언을 합니다. 제 오빠도 3년 전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조작된 교통사고였어요.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하린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재우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안의 사진이었어요. 10살 소녀의 환한 미소가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이지안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몰랐던 딸이에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죽었습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회사를 잃고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재우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회견장 밖에서 백설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에 한 줄 더 드세요. 재우는 웃으며 김밥을 받았습니다. 문갑수도 있었어요. 그는 재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옛말에 씨 뿌린데 꽃 핀다더니 정에 심은데 진실이 핀 거예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황 이사와의 진짜 싸움이. 하지만 재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재우의 편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 이틀 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황필순 이사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을 찬 황 이사가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재우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별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황 이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13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인 교사범이었습니다. 기자가 황 이사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황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재우는 TV를 껐습니다. 한별이 재우를 봤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응. 이제 끝이야. 한별은 재우를 안았습니다. 재우도 한별을 안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오후 재우는 회사로 소집됐습니다. 이사회가 재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우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 이사회 결정입니다. 해임입니다. 재우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해임 통보서였어요. 재우는 웃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회장이 재우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소. 동료를 고발하고 회사 이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소. 용서 못합니다. 재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전 배신한 적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선택했을 뿐이죠. 회사 이미지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우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사표 냈습니다. 재우는 실장을 봤습니다. 실장은 미소 지었어요. 같이 새로 시작하시죠. 전 대표님을 따르겠습니다. 재우는 실장과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왔어요. 로비에서 신초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해고당하셨어요? 해임당했습니다. 초롱이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영화 주인공 같아요. 재우도 웃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문갑수가 차를 대고 있었어요. 대표님,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은행입니다. 합의금을 찾아야죠. 재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 이사가 가로챈 2억. 법원 명령으로 동결된 계좌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진 씨의 법정 대리인으로 인출 가능합니다. 서명하십시오. 재우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은행원이 수표를 가져왔어요. 2억. 13년 전 가치로는 거금이었습니다. 재우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이 돈의 무게는 사람 목숨의 무게였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우는 원장을 만났어요. 이 돈으로 서진 씨 치료비를 충당하고 싶습니다. 남는 돈은 병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진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재우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당신과 지안의 빚을 갚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서진은 재우를 봤습니다. 여전히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소는 지었습니다. 백설기가 매점에서 나왔습니다. 김밥을 들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의 완결 기념 김밥입니다. 재우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백설기가 옆에 앉았어요. 뉴스 봤어요. 황 이사 잡혔더라고요. 정말 속 시원했어요. 댓글도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대표님 편이 많아졌어요. 문갑수도 나타났습니다. 옛말에 씨 뿌린데 꽃 핀다더니 정에 심은데 평화가 피었어요. 재우는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녁 재우는 한별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한별이 뛰어나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저씨, 애들이 사과했어요. 선생님도 칭찬하셨어요. 재우는 한별을 안아줬습니다. 한별이 재우의 귀에 속삭였어요.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당연하지. 진짜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우는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어요. 명예를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사랑을 얻었어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계산해 보니 재우는 오히려 득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밤, 재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작은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서진과 한별을 위한 공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 한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 한별이 화면을 봤습니다. 식당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김밥도 팔고 엄마가 좋아하던 국밥도 팔 거야. 작지만 따뜻한 곳으로 만들 거야. 한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우도 웃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어요. 서울 외곽 작은 공원입니다.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공원 한켠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우가 사비로 만든 것이었어요. 하얀 대리석 비석에는 지안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지안, 2013년 3월 7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재우와 한별이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한별은 흰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아요. 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까요. 한별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재우는 한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문갑수가 도착했습니다. 백설기도 함께였어요. 백설기는 김밥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지안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특별히 정성껏 쌌어요. 신초롱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인형을 놓았어요. 천사 인형이었습니다. 지안이가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요. 정아린도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묵념했어요. 5사람이 추모비 앞에 둘러섰습니다. 재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안아, 아빠가 늦었어. 내가 살아있을 때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한별이를 잘 돌볼게. 약속할게. 한별도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는 아직 나를 못 알아봐. 근데 괜찮아. 나는 포기 안 할 거거든. 매주 찾아갈 거야. 문갑수가 말했습니다. 옛말에 씨 뿌린데 꽃 핀다더니 사랑 심은데 가족이 났구먼. 백설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인생은 김밥 같아요. 힘들게 말아도 결국은 맛있게 되는 법이에요. 추모식이 끝나고 재우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별과 함께였어요. 오늘은 토요일이었으니까요. 병원 정원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낙엽을 만지고 있었어요. 재우와 한별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한별이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한별을 봤어요. 여전히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안이 좋아하던 동요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서진은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따라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한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이 노래를 기억한 것입니다. 재우도 감격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한별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재우는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우는 한별과 함께 새로 연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에는 지안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안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백설기는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 문갑수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재우와 한별이 들어오자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재우는 웃었습니다. 이제 대표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불렀어요. 한별이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에게 물을 날랐어요. 한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재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회사를 잃고 사람을 얻었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한별이 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행복해요? 재우는 한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한별은 재우를 안았습니다. 재우도 한별을 안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식당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김밥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재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얀 눈 위로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재우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아팠지만 미래는 밝다고.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남는다고. 그게 이 가족의 이야기라고.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한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대표가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삶.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으로서의 삶. 재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는 것이라고.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과 나눠주세요. 귀한 마음 댓글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중한 오늘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인생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